할 건 도함수의 활용인데 도함수의 활용의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뭐였냐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랑은 약간 상관없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분계수나 도함수라는 것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고 가는데 기억이 날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 중요한 키워드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야 돼? 접점에 접점에 x좌표 접점의 x좌표 다시 우리 접선이라는 것도 접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방법 이제 그 1학년 때 4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하나가 주어진 경우야.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이 x1, y1 이렇게 생긴 직선 가지고 찾아보면 이거였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접하는 직선으로 바꾸면 여기 써 있는 기울기라든지 지나가는 점 이런 애들이 다 접선하고 관련된 걸로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는 게 뭘로 바뀌겠어?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 계수로 바뀔 거라고. 그지? 지나가는 한 점 이게 누가 된다고? 접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보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되는 거다? f 프라임 a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직선을 완성시키면 y-fa는 f 프라임 a의 x-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 였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x하고 y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고 f나 f 프라임은 문제 주어질 테니까 미분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뭐였냐면 접점의 x좌표였다 그 얘기라고. 얘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뭐 쉽게 말해서 x좌표만 알면 f에 대입해서 y좌표 구할 수 있고 f 프라임에 대입해서 기울기를 알 수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죠? 그래서 접선 나오면 항상 접점 x좌표를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책에 보면 3가지 정도로 나와요. 유형이 3가지로 나와. 이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원 할 때에도 사실은 원에서도 총 3가지로 나오거든. 여기서도 3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얘는 딱히 할 게 없지. 왜냐하면 이미 접점 x좌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접점의 좌표 자체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린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 찾으면 해결되는데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x좌표가 누구인지 눈으로 확인해서 기울기만 찾아내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나오면 땡큐. 아마 안 나오겠지. 쉬우니까. 물론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뭐 이게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여기서 접선 거 봐. 이 때문에 당연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때려 죽여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 라는 거야.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지. 기울기 1인 접선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직선 입장에서 직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울기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니까 지나가는 점만 찾으면 돼. 그지? 그러면 직선이 완성이 될 건데 이 지나가는 점을 찾는 힌트가 뭐다? 결국 이 기울기라고 주어져 있는 녀석이 미분 계수일 거다. 그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면 접점 x좌표인 a가 나올 거다 그 얘기라고. 그거 f에다 집어넣어서 y좌표 찾으면 식이 완성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하나 풀면 되고 마지막 3번째 유형 얘가 아무래도 제일 골치 아픈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녀석인데 곡선 밖의 A, B에서 그은 접선.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였어. 이런 데서 혹은 뭐 이런 데서 접선 그으세요 그런 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시작이 뭐였는지 기억나? 그지? 다른 거하고 다르게 기울기나 접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곡선 밖의 점이잖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도 다 다르고 접점의 좌표도 다 다를 거라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고? 임의로 x좌표를 t라고 두는 거지. 이거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겠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y-ft는 f't의 x-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a, b를 지나간다고. 뭐 문제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미지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t가 주인공인 방정식이 될 거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접점의 개수도 뭐 이제 정해질 거고 실근이 누구냐를 찾아서 대입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3차 함수 접선 미리 정해 놓은 게 이거였어. 변곡점, 접선, 뭘 쓸 건지 알죠? 곡선 밖에서 3차 함수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여기 몇 개? 여기서 몇 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여기 3개. 이거 뾰족하게 들어가는 거.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하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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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3개. 하나. 2개. 2개.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그래도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모의고사 중에선 거의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근데 뭐 대놓고 이걸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자신 있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좋고, 얘를 유도하는 과정, 이 표를 만드는 과정에 누굴 쓴 거냐면 얘를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a, b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살펴보니 요런 쪽에 있는 a, b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더라. 요런 쪽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되고 선 위에 있는 건 다 2개씩 되고 변곡점은 하나밖에 안 되더라. 그런 거였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할까? 뭐 a, 3에서 접선 거 어때?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접선의 개수가 하나만 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 그거 이제 미분 맨 끄트머리에 방정식 실근의 개수 거기 가서 원래 나오는 건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연결하자면 여기에다가 a,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t에 관한 방정식인데 이 a 때문에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 찾는 거거든. 그럼 이제 또 이걸 미분해가지고 t에 관한 방정식 다시 그래프 그려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그래프 알고 있으면 a, 3이래. 그럼 y좌표가 3 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살펴서 그래프 2개 접선을 2개 그을 거래. 그러면 요 점, 요런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 거고 뭐 3개 그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아 이쪽이랑 요쪽이랑 요 사이 구하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찾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알고 계시면 풀기 조금 편하니까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좀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그래도 우리 1등급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녀석입니다. 아무튼 요 그림 뭐 하려다 말았지? 그거 말고 하다 보면 또 생각났지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접선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 끝나고 뭘 말해야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다 보면 생각나겠지? 중간에 끊고 내가 얘기할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법선이라는 거 있어. 법선이 뭐였다? 법선이라는 것도 직선이니까 점하고 기울기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지나가는 점은 접점인데 기울기가 접선의 수직인 거지. 그지? 그래서 법선이고 얘는 식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 어차피 기울기만 다른 거라서 아이고 이거 FA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f 프라임 a 분의 1에 x 마이너스 a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얘하고 비교해 보면 기울기만 서로 수직인 거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원에서 많이 쓰이는 거였어. 도형 중에 원이 만약에 나와버리면 이거는 거의 쓴다고 봐야지. 왜? 원 입장에서 보면 법선은 어딜 지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 원 입장에선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 여러분이 그 뭐 문제집 같은 데서 내신할 때 많이 봤을 법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원이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접한대. 여기서 접한대. 그래서 뭐 여기가 y축이야. x축이고. 그래서 뭐 어디서 접한다고 했을 때 뭐 반지름 구하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요 곡선의 그래프는 줄 테니까 그 점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요 법선의 방정식에서 y절편을 찾으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요 법선은 특히나 원 나왔을 땐 진짜 엄청 자주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름은 까먹으셔도 되지만 요 아이디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법선 이야기였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거로는 두 곡선이 접할 때 책에서 이제 뭐 문제마다 좀 다른데 어떤 책에서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공통인 접선 이런 표현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공통 접선이라는 말 자체는 정의되어 있는 말이 아니야.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요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표현은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훨씬 쉽죠. 요렇게 생긴 상태. 요게 곡선 둘이 접하는 상황인 거고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접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fx한테도 접선, gx한테도 접선이니까 접선을 공통으로 갖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였는데 요점 x좌표를 그래서 a라고 보면 이 말을 보는 순간 떠올라야 되는 건 이거인 거지. fa랑 ga랑 같은 거고 f'a랑 g'a랑 같은 거고. 그지? 요 점에서 만나야 되고 접선이 공통이니까 미분계수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 공통인 접선이라는 표현에서 조심해야 되는 그림 누구였냐면 이런 거였어. 이것도 접선 자체는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곡선 두 개가. 하지만 이거랑 차이 나는 건 뭐였냐면 접점의 좌표가 다른 거였다고 둘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요 곡선 가지고 접선 찾아서 요 접선이랑 얘랑 접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고요. 완전히 따로. 그지? 얘랑 얘를 한꺼번에 섞어서 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만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요 그림이랑 헷갈리지 않게 문제에서 뉘앙스 잘 파악하시고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옛날 말이지만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 둘이 수직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렇다면 곡선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 곡선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좀 대놓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게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얘도 별거 아니지. 이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FA랑 GA랑 같겠죠. 만나긴 만났잖아. 수직으로 만났다며. 그러니까 이 뒤에 또 뭐가 와야 돼?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A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겠지. 그지? 수직이니까.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뭐 이따 뭐 나오면 하지 마.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그
이 접선의 방정식의 짜투리 끄트머리에 보면 정리 두 가지가 나와요. 정리 두 가지. 접선 뒤쪽에 보시면 정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내신 문제 아니면 거의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정리 내용 정도는 좀 알고 가자면 로레 정리라고 하는 건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이건 그냥 디폴트로 가져가는 거지 뭐. 이렇게 돼야 뭘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FA랑 FB랑 같대. 그러니까 여기 A, 여기를 B라고 보면 여기가 A, FA, B, FB 둘이 라인 똑같다는 이야기고 요 사이에 끊어지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인 거지. 이거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F'C가 0 되도록 하는 X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인 거지.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그런 얘기였다고. 책에서 이걸 증명하는 걸로 요 사이에서 만약에 상수함수였으면 당연히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맞는 말이고 이것처럼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극점을 살펴보는 거야. 요렇게 극점 하나 살펴보면 이게 이런 거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무조건 갖겠지.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최대값 최소값을 무조건 가질 텐데 최대값을 가졌대. 그럼 여기가 최대값일 테니까 여기를 볼 거야. 그럼 요 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의 왼쪽 편에 있는 건 얘보다 좀 작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약간 클 거거든. 근데 요 점에서 미분계수 살펴보고 싶다는 거야. 우리 미분 가능성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미분 가능이 되려면 첫 번째는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았어야 돼. 근데 이 미분계수라는 게 원래 평균 변화를 극한 보낸 거였잖아. 그지? 그럼 다시 최대값을 갖는 요 지점에서 요거보다 약간 왼쪽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찾으면 양수겠지? 요거보다 약간 오른쪽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찾아보면 음수겠지? 근데 극한을 보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는 양수 또는 0일 거고 우미분계수는 음수 또는 0일 거란 이야기인데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양수 또는 0이랑 음수 또는 0이랑 같아지려면 0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최소의 정리 때문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무조건 가질 텐데 그 최대값을 갖는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F'C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라는 게 이제 롤의 정리의 내용이야. 근데 뭐 증명하시오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오진 않을 텐데 내용이 그렇다는 거 그냥 재미삼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요 녀석을 조금 더 일반화 시켜놓은 게 누구였냐 하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였다고. 평균값 정리도 똑같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할 때 얘처럼 이렇게 생길 필요 없고 이제 얘는 뭐가 필요한 거였냐면 FB-FA B-A 이걸 뭐라 불렀다고? 평균 변화율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이름이 평균값 정리가 된 거지.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였다고. 그지? 뭐 쓰면 이건 똑같은 거지. X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였고 요거 여기도 A 여기를 B라고 보면 둘이 꼭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그림을 그리면 요런 그림 될 거고 요 평균 변화율이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였다고. 그지?
이거 증명하는 건 요거 가지고 해요. 이 fx에서 요 직선 있지.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만든 두 점 가지고 이은 직선. 그 직선을 빼. 곡선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빼면 이렇게 생긴 다시 저런 곡선이 되는 거잖아. 이거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인데 그래서 f'c가 0 되는 점 있다고 했는데 직선을 다시 더해버리면 또 평균 변화량이 동일한 직선이 되는 거야. 그죠? 아무튼 저거 가지고 얘를 증명하기 때문에 얘가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인 거고 보는 것처럼 만약에 FA랑 FB가 같아버리면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특수한 케이스가 롤의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롤의 정리는 다 됐고 그냥 이거 방정식 하나만 풀면 돼. 조심해야 될 건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상수를 골라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하고 다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찾아야 돼. 그게 약간 귀찮아. 근데 그것만 찾으면 얘도 결국 미분해서 방정식 하나 푸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겼고 보통 이 평균값 정리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내신 문제집에서 요거 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또 타이밍 놓치고 말 못할까 봐 미리 생각 남기고 얘기를 하자면 이차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는 정확히 어디 있나요? A와 B의 딱 가운데 있죠. 요게 평균 변화율이고 동일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 요 점 C라고 보면 얘가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그지? 2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2차 함수 그린 김에 요 점 우리 1학년 때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요 점 뭐 A라고 하고 요 점 B라고 해놓고 이거 두 개 박아놓고 요 사이에다가 점 P 하나 꽂아서 삼각형의 넓이 최대값 되는 거 찾으세요. 그러면 요 점이에요. 그죠? 높이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평행한 점을 찾는다고 치면 요 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왜 뭐 넓이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점 되는 거고 또 하나 앞시간이 아니지. 바로 전에 접선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서 접선 그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여기서 접선 그으면 둘이 만나겠죠. 어디서 만난다? 하필이면 또 똑같이 여기 가운데서 만난다. 만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만난다고요? 접선이야 이거? 별로네. 접선입니다. 접선 그으면 얘네들도 가운데서 만난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넓이 구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접선 둘이 만나는 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곳, 그리고 요 A와 B의 실제 중점. 이렇게 이으면 다 일직선상에 존재할 텐데 얘랑 길이가 같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왜 나중에 그 혓바닥 공식 넓이 구하는 거에 막 나오잖아요. 물어볼까? 이렇게 생긴 혓바닥 넓이 어떻게 보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는 요 위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은요. 6분의보다는 조금 작겠죠? 7분의? 아니지. 8분의. 그래 외워 그렇게 그냥. 8분의. 8분의. 그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그걸 2배 한 거니까 4분의 1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지금 2학년들이 막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제가 머릿속에 되게 지금 내 머릿속에 많이 있어.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자주 보이는 예제 중에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고 이 곡선 밖에 뭐 어디 1,-1에서 접선 거 어때? 뭐 얘기하려고 그런지 생각났어. 여기다 메모해놔야지. 1,-에서 접선 거 어때? 그래서
접선 이거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이게 y는 x 제곱이고 여기 1,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을 찾아야죠. 요 점 이거는 이제 1, 마이너스 1 곡선 밖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약간 이상하겠다. 이거 좀 잘못됐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요 점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이건 이제 그냥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요 점에서 그은 접선. 그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요 점의 x좌표는 이제 3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좌표를 다 구해가지고 뭐죠? 사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면 쭉 올라와서 여기가 1,1이 될 거고요. 여기 쭉 더 올라오면 여기는 1,4가 될 거, 1,5가 될 거다 그런 얘기인 거지. 맞지? 1,5인 거면 요것을 밑변으로 하자는 거야. 요것을 밑변으로 해서 요거 높이 요렇게 생기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사선 공식을 구하는 것보다 좀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이해하시면 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요 곡선 위에 0,0에서 접선을 그었대. 다시 만나는 점. 이거 어떻게 찾았죠? 계산해보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왜? 뭐 가지고 찾은 거야? 근과 계소의 관계. 근과 계소의 관계. 0,0에서 접선 그었대. 그걸 만들 수 있지. 어려운 거 아니야. 뭐 미분에서 0 대입해보면 5라고 나오니까 이게 y는 5x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다시 만나는 점, 즉 교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원래는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치? 그래서 더하기 5x는 5x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찾으면 0, 0, 2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오른쪽에 5x가 아니라 어떤 더럽게 생겨먹은 이상한 직선이 온다 하더라도 1차항은 달라지겠지, 상수항도 달라지겠지. 하지만 최고차항이랑 2차항은 안 달라진다고. 직선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랑 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직선이 어떤 녀석이 와도. 그지? 어떤 직선이 와도 세근의 합은 변함이 없는데 0,0에서 접선 그은 거니까 접점 x좌표는 중근일 거라고. 그지? 근이 3개 있을 텐데 그 중에 2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0이랑 0. 나머지 하나가 2일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접선을 찾을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여기서 만나는구나 찾는 거고. 이거를 바로 찾아야 이거 하는 거잖아. 넓이 구하세요. 뭐였죠?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0,0에서 접선 거 어때? 여기가 2에서 다시 만난다는 걸 빨리 찾아야 돼. 그지? 그래야 넓이를 빨리 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 할 때도 필요한 거니까 생각났어. 그래서 요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이거요. 그래서 접선은 요 정도까지 평균값 정리까지가 접선 이야기였고요. 우리 책으로는 46페이지까지 이야기했고요. 요게 보통 내신 문제집에선 단원 하나인 거지.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오늘 한 3시간 떠들겠는데? 아니야. 우리는 고3이잖아. 아니, 우리가 아니가. 니들은 고3이잖아. 빨리 해야죠. 그 다음 나오는 건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 순서를 빨리 좀 쓰고 나서 가보면 맨 앞에 나오는 건 증가 감소. 두 번째 나오는 건 극대 극소.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나오고요. 그 뒤로 이제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뭐 이렇게 나옵니다. 증가 감소, 증가의 정의 뭐였다? 기억이 안 나죠? 증가 뭐였냐면 쓰는 건 안 쓸게. 떠올려봐. 구간 안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두 개를 고를 거라는 거야. 점을 두 개 고를 거라는 거야. 안 쓸 수가 없네. x1, x2이면 fx1, fx2이다. 이걸 만족하면 돼. 요렇다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또는 증가 함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증가야 그 소리잖아. 임의라는 건 아무거나 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아무렇게나 두 점을 골라도 두 점을 골라서 오른쪽 게 위에 있더라. 어떻게 고르든 항상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 정의에서 문제가 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우리한테는 약간 불편해. 뭐가 불편하냐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라는 건 x1, x2에 무수히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보면 알지. 그래프가 딱 주어져 있으면 이게 증가거나 감소거나가 바로 판단이 되는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땐 임의의 x1, x2면 뭘 넣어봐야 돼? 몇 개를 넣어봐야 돼? 알 수가 없잖아. 무수히 많이인데 넣어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넣어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함수를 끌고 와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생겨요.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아. 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건 지금 보면 f'x가 항상 0보다 큰 녀석이에요. 미분해봤더니 항상 0보다 크더래. 그럼 얘는 증가함수인 게 확실한 거지. 어떻게 잡든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f'x가 0 이상인 거. 얘도 그림 저렇게 생겼으면 증가함수인 게 맞다고요. 그지?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도 따져보면 f'x는 0 이상이거든. 하지만 이 녀석은 증가함수가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여기서는 두 개를 고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옆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명제가 뭐냐면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이다 라는 거야. 얘는 참인 거지 당연히. 첫 번째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증가함수라고 해서 다 0보다 큰 건 아니야. 두 번째 그래프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증가함수야 라고 하면 f'x가 0 이상이란 소리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림 때문에. 하지만 얘도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었다고. 세 번째 그림 때문에. 그지? 그래서 서로 역이 성립하니 안 하니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볼 정도로 심각한 합답형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내신 할 때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책에 보면 가끔 나오는 거지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가지고 합답형이 나올 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할 때 이 녀석들을 좀 같이 떠올리면서 얘를 정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증가 감소의 정의에는 도함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안에 연속인의 미분 가능한 이따위 말이 없다고. 그냥 두 개 골라서 함수값이 더 크면 오른쪽 게 항상 함수값이 크면 그냥 증가함수야. 이렇다는 거야.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함수를 끌고 오는 거고 써놓은 것처럼 증가라는 말이랑 f'x라는 말이 사실은 약간 아다리가 안 맞는다 라는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녀석이죠.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단서는 왜 달려있냐면 얘 없애려고. 이렇게 생긴 발레를 없애기 위해서.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증가라는 말이랑 f'x가 0 이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어렵게 생겼지만 그냥 기억하기로는 그냥 증가는 f'x가 0 이상이야 라고 하고 푸셔도 뭐 특별히 큰 오류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뭐 맘먹고 내자면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책에는 증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다고 했어요. 증가 상태라는 용어도 있었어요. 증가 상태는 뭐였냐면 아주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a-h하고 a하고 a 더하기 h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x는 a에서 fx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증가라는 표현이랑 증가 상태라는 표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증가라는 건 어떤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였고요. 증가 상태라는 건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식에 따르자면 A를 기준으로 왼쪽 건 밑에 있고 오른쪽 건 위에 있어요. 그 소리였다고. 그지? 그럼 요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생기면 감소 상태이겠죠. 요렇게 생기면 증가 상태 아니고 감소 상태 아니고 요렇게 생기면 극대지. 이거 극대지. 이렇게 생기면 극소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증가 상태라는 거고 이것도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판단하는 게 F'A가 0보다 크면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증가 상태라고 해서 다 F'A가 0보다 큰 건 아니야. 왜냐면 얘도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거든요. 이 점 기준으로 어쨌든 왼쪽 건 밑에 있고 오른쪽 건 위에 있잖아. 조금밖에 차이 안 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지. 그지? 왼쪽 건 밑에 있고 오른쪽 건 위에 있으니까. 그럼 증가 상태라는 건 F'A가 0 이상이냐? 그렇긴 한데 이것도 0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점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얘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어요. 증가 상태인지 아닌지. 이거 역시나 원래는 함수값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 아주 작은 양수 h라는 걸 정확히 정의하기가 힘들어. 얼마큼 작은 양수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 정도면 작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막 요만큼 차이 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괜히 요런 점 가지고 살펴보면 1 떨어진 건 여기 있고 1 떨어진 게 여기 있으면 증가 상태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얘도 함수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라서 식으로 주어졌을 땐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증가랑 감소 이야기였고요. 말한 김에 이것도 할까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증가 또는 감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린 이제 이걸 보고 뭐 어떻게 푼다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오니까 보는 건 뭐야? f'x가 언제나 0 이상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어떤 게 주로 나온다?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것도 같은 표현인 거지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또 누가 있어요? 다 써버렸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거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뭐 최고창 보시면 티가 나겠죠. 그죠? 이게 증가 감소 이야기였고요. 빼먹은 거 있으면 이따 또 할게요. 그 다음 얘기할 건 극대극소. 극대의 정의 뭐였냐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fa 이렇게 생겼으면 x는 a에서 fx는 극대라고 하고 fa를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 자체는 조금 빡세게 생겼는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뭐였냐면 어떤 이라는 거랑
열린이라는 거예요. 구간을 잡을 때 열린 구간을 잡으셔야 되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구간을 하나라도 잡을 수 있으면 그건 극대라고 보는 거야. 어떤 이라는 표현은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극대였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작년에 수업할 때 했던 예시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인 거지. 이런 점을 당연히 극대가 되는 게 맞죠.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제일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얘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런 뜻인 거지. 같은 건 있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A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큰 거 없으면 그냥 극대다 그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얘는 극대가 되는 게 맞고 이런 애들도 극대가 되는 게 맞고 심지어 이렇게 생긴 애도 극대가 되는 게 맞고 그지? 요렇게 생긴 애도 극대가 되는 게 맞았다고. 요렇게 자르면 얘가 제일 큰 거니까. 그죠? 요렇게 생긴 녀석도 극대가 되는 게 맞고 요렇게 생긴 녀석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였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이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이 녀석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풀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함수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그림을 보고 적어 가지고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지. 구간 잘라 가지고 여기서 얘가 제일 크면 되거든. 근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고 치고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극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 하는 거야? 도함수를 활용해서 극점을 찾아내겠다라는 거라고. 그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성질 하나가 있는데 일단 앞으로는 특별한 말 없어도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녀석만. 이걸 그냥 단서로 깔고 가야 돼. 왜냐하면 f'x를 이용해서 극점을 찾을 거니까. 미분이 안 되면 도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때 진짜 그냥 그래프 그래서 찾는 수밖에 없고. 그지? 미분 가능한 녀석이라면 이제 식을 이용해서 찾을 거다인데 중요한 녀석이 뭐였냐면 x는 a에서 fx가 극대이거나 극소라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더라 라는 거야. 그지? 이게 극대 극소를 찾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극대인데 요점 x좌표 a라고 보면 여기선 증가하는 거고 여기선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당연히 0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이쪽 극소도 마찬가지.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0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극대점, 극소점 합쳐서 이제 극점 되겠죠? x는 a에서 fx가 극값을 갖는다고 치면 f'a는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건 성립하지 않죠? 여기 성립하지 않는 예시는 누구였다? 이거였다. 접선의 기울기 0이 되지만 증가하다가 0 되고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극점 아니고 오히려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적으로 극점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일단 f'a가 0이 되는 점을 찾긴 찾지.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을 찾을 텐데 찾아놓고 나서 거기가 다 극점이야 라고는 안 한다고. 이 점에 왼쪽 오른쪽에서 f'x의 부호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있다면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다면 극소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표가 있었지. 그게 증감표라고 부르는 거였다고. 우리는 이제 익숙하니까 증감표를 그리지 않지만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땐 증감표라는 걸 이용해서 그렸잖아요. 증가, 감소, 어디가 극대고 극소인지 극대값, 극소값 찾아서 증가, 감소, 증가 해놓고 대충 둥글둥글하게 그려서 그래프를 완성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에 많이 했지. 아무튼 요 극대, 극소라는 것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죠. 지금 우리는 어차피 미분 가능한 거 그릴 거니까 이 점의 좌우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극점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극점이 아니라 그냥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점도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꽤 중요한 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극점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극점 찾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증감표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 증감표는 생략. 뭐 우리 뭐 다 이제 그거 없이 그래프 그리니까 그거 생략하고요. 마지막 이야기 할 건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3차 함수 그래프 몇 가지 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 뭐라고? 네 가지? 3차 함수 네 가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F'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죠? 극점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차 함수 fx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보면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할 거잖아.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해보면 2차 함수가 되고, 그냥 미분하고 끝날 게 아니라 0 되는 값 찾아서 좌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할 거거든. 그럼 이거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 거란 이야기인데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f 프라임 자체가 개형이 3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개형도 3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f 프라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x축을 기준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고, F'의 개형이 이렇게 3가지. 그렇기 때문에 F 이어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 0이 되는 점이고 이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바뀌고 있죠. F'이 양수에서 음수로 다시 양수로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지? 요거 F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긴 있는데 좌우에서 부호는 안 바뀌죠. 양수?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잠깐 멈추는데 다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마지막 얘는 작아지긴 하는데, 즉 접선의 기울기가 엄청 큰 양수에서 조금 작은 양수로 바뀌긴 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가파른 거에서 완만해지긴 하지만 0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 가파르다가 약간 완만해지긴 하는데 다시 가팔라진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물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약간 손으로 그리기에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가운데만 잘 표시하면 돼. 얘는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고 얘는 그런 순간이 없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 그래프가 될 텐데, 편을 가르자면 어디서 가른다? 여기서 편 가르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얘는 극점이 있잖아. 2개나. 얘는 극점이 없잖아요. 3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가졌으면 좋겠대.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3차가 극점 없었으면 좋겠대.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대. 이거 얘기하는 거야.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도록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로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3차 함수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다 결국 뭐로 푸는 거야? F'으로 푸는 거야. 그지? 3차가 극대극소 있었으면 좋겠어요. F'이 서로 다른 두 실근.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F'이 실근 하나거나 빵개야 라는 소리니까 결국 뭐 보는 거다? 판별식 보는 거다. 그지?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였다고. F'X의 판별식이 0보다 커요, 0이에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F'의 판별식이라는 게 F'이 이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찾아보면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3ac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겠죠.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면 되지 뭐. 이걸 이 식에서 얘 극대극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걸로 b제곱 마이너스 3ac야. 이거 굳이 뭐 외우든지 말든지. 난 안 외워. 굳이. 필요하면 외우세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내용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는 거지만 실제로 이 녀석은 4차의 도함수, 아니 3차의 도함수의 판별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3차 그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3차는 그래도 많이 그리는 그림이어서 기억을 좀 하겠죠? 극대, 극소, 가운데 변곡점, 극대, 같아지는 점. 요 2대1 변곡점에서 자르면 1대1대1 똑같이 요렇게 왼쪽으로 가면 그래프 똑같네. 이렇게 생겨서 1대1대1대1 뭐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비율 정도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 다음 4차. 희성아,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개에게? 4개. 자신 있게 말하네. 4개 아니에요? 4개. 이 책에서 뭐 4개로 정리한 책도 있고 3개로 정리한 책도 있고 저는 사실 3개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책이 다 4개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개라고 정리를 하지만 어쨌든 왜 3개라고 생각하냐면 얘도 결국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누구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거야? 4차의 도함수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 4차 함수 4차의 도함수인 f'(x) 는 0이라는 방정식. 이것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 실근은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잖아요. 3차 방정식 실근이 빵개인 경우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개형이 3가지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책에선 4가지라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4가지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f'x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3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2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만 만날 수도 있는데 그 한 번 만나는 것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거 3중근으로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는 거고 이 각각의 경우마다 f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렇게 생겼고 감소 증가 잠깐 멈추더니 다시 증가 이렇게 생겼고 감소 증가 약간 꾸불텅 이렇게 생겼고 얘는 좌우로 대칭 이렇게 생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4가지를 그려주죠. 얘도 편은 어디서 갈라? 여기서 가는 여기서. 이유는 뭐다? 극점이 하나씩밖에 없고 얘는 극점이 3개나 있다. 극대점 있고 극대점 없고 극소점 2개, 극소점 하나. 그지? 그래서 이제 극점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여기서 분류하는 건데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f'x가 실근 몇 개 갖느냐를 가지고 나누는 건데 얘는 2차였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게 있지만 이건 3차라서 판별식이라는 건 없거든요. 대신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줄 땐 이 3차 방정식 어렵지 않게 1차 하나는 인수분해가 금방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니가 아니기 때문에 f'x 찾아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면 1차, 2차는 금방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되고요. 이미 1차는 실근 하나 찾았으니까 얘가 실근 2개면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더 있어야 돼? 뭐가 더 있어야 돼?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겹치면 3차 입장에서 중근이잖아. 오히려 반대로 이런 녀석들을 원하면 1차랑 2차로 인수분해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든지 없으면 얘네들 중에 하나란 이야기야. 또는 얘가 실근 2개여도 되는 경우는 누구라고? 이렇게 공통근을 갖는 경우라고. 이런 경우에도
결국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2차의 판별식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1차와 2차의 공통근도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그게 매번 나오는 함정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대충 해결이 되겠죠. 더 못하겠어. 이 기본적인 셋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내용은 뭐 이 정도. 문제 중에서 뭐 풀어볼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문제에서 풀어볼 만한 건 이 정도 있어요. 뭐 접선이나 표현값 정리에서는 딱히 없고 그 증가 감소나 극대극소에서 특히 3차 가지고요. 뭐가 가끔 나오냐면 근해 분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를 주고 3차 함수 하나 주고 뭐 이런 거지. 0과 1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뭐 미지수의 범위 찾으세요. 그 0과 1 사이에서 감소하는 거랑 감소하는 구간이 0에서 1이야는 좀 다른 말이에요. 감소하는 구간이 0에서 1이야라는 건 f'x가 0과 1을 해로 갖는다는 거야. 나머지는 감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0하고 1 사이에서 감소해요라는 말은 여기서 감소한다는 거지 나머지는 알 바 없다는 거야. 감소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0하고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f'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근해분리 입장에서 보면 두 근 사이에 0이 있어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0도 0보다 작아야 되고 뭐 같아야 되고 f'1도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미지수의 범위 찾고 막 이런 거였다고. 그죠? 극대극소도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0하고 3 사이에 극대가 있고 3보다 큰 쪽에 극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뭐야? 0하고 3 사이에 실근 하나 있고 3보다 큰 쪽에 실근 하나 있고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0보다 작고 0 집어넣으면 0보다 크고 이거 가지고 0하고 3 사이에서 하나 3보다 뒤에서 하나 뭐 이렇게 정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근해 분리. 그것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어, 51쪽에 보시면 유제 8번 있어요. 유제 7번도 볼까? 유제 8번부터. 유제 8번 보시면 함수 fx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0에서 극대 가지고 극소값이 모두 3이래. 뭔 소리야? 극소값이 모두 3이야 라는 건 좌우로 대칭이란 이야기야. 그지? 일부러 아까 그릴 때 이 W 찌그러진 W 그렸지만 지금 8번에서 이야기하는 4차 함수 곡선은 양옆으로 대칭인 W 형태의 그림이 된다라 그런 이야기라고. 극소값이 같다는 건 극대에서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 x좌표는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세 개가 지금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f'x. 그래서 이게 미분해보면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a 이렇게 생겼다고요. 에이 미쳤나봐. 세제곱. 그죠? 세근의 합이 얼마야? 얘가 0 되는 점이 극점인데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빵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빵이란 이야기지. 극대점 x좌표 빵이야. 왜? 그러네. 알려줬구나. 극대값이 빵이라고 한 줄 알았어. 아무튼 안 알려줬어도 우린 안다. 7번. 그 바로 위에 거. 극대값 극소값 찾으세요인데 우리 이렇게 생긴 것도 작년에도 연습 많이 했죠. 굳이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지 않았잖아. 더하기 6.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생겼으면 어쩔 거다. 6 없다고 치고 그지? 인수분해하면 0, 0, 3
그래서 여기 0, 0,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2대 1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6이라는 값을 갖는 거고 여기가 6이면 여기는 2였어요. 요거 지금 2 차이 나고 최고차계수 1이면 4 차이 나는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가 2였고 그러니까 극대가 6, 극소가 2 뭐 이렇게 찾아지는 거였지. 그지? 거의 뭐 암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많이 봤던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 레벨 1의 7번도 잠깐 볼까요? 이거는 아직은 정리를 안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다 배웠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3차 함수 나와 있고 fx가 x세제곱 빼기 12a제곱 x 더하기 1 극대 극소의 차가 256이래. 그럼 이제 얘는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56이다 그 얘기거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서 f'을 그릴 거야. f'이에요. 그럼 그 256이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 넓이 나타내는 거야. 그죠? 요 부분의 넓이가 극대와 극소 함수값의 차이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a제곱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a제곱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2a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256이더라. 256? 맞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로 a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레벨 2하고 레벨 3도 한번 풀어봅시다. 레벨 3 문제가 많네요. 여기는 5개나 있어. 축하합니다.